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우수한 엘리트가 네. 그쪽의 직업적 의식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그 여타 그 영역에서 이전 직업의 사고를 갖고 할 때는 이제 천재가 완전히 스투피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참 연구 재료인데 아니 우리가 저 목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 다 죄인이라 그러고 또 목사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얘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고 병자고 또 어떤 교사들 얘기 들으면 항상 학생대 하듯 그렇게 하고 이게 직업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의식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통제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래 보입니다. 갇혀 있을 때 신원식 장관은 제법 군인다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 한 발짝 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개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칭찬을 좀 했다. 이걸 얻어먹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되게 군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는 기억이 나는데 나가서 그 행동, 붕짜자 이런 행동했던 거를 본인한테는 사실 본인이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언론인인데 엄기영 전 사장. 사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MBC 사장하다가 잘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그래서 MBC 출신의 어떤 언론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엄기영 사장이 70년대부터 MBC 기자였거든. 옛날부터. 7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 40년 가까이 MBC에서 일했단 말이야. 매달 며칠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지. 직장에 더 이상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지. 물론 이제 MBC 사장 출신들은 또 나중에 퇴직한 후에도 일정 부분 또 예우해 주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매달 며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염려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당장 어디서 오라고 했을 때 덥석 손을 잡는 그런 이유가. 신원식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신원식이 갑자기 제대하고 갈 데가 없는데 군이라는 정말 그렇죠. 위계 질서와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 곳에서 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증발이 돼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자기를 둘러싼 구조가. 그래서 그때부터 붕짜자 정강훈 이렇게 간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독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국방부 장관으로 솔직히 빵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윤 대통령도 똑같다고 봤는데 왜 저렇게 이념이나 정파의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하느냐. 자기 플랫폼의 어떤 스스로 준비된 자기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막 어떤 종교도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그런 분들을 이런 종교에서는 개종자라고 합니다. 개종자. 진짜요? 왜 웃어요? 개종자 맞습니다. 개종자 맞네요. 개종자. 그러니까 그 철학의 빈곤, 정신의 어떤 그 나약함이 극단적 이념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쏠리는데 평소에 끊임없이 이런 어떤 언론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그래서 극단화되지 않게 서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을 군에서 살았고 맞습니다. 위기 속에서 개인은 나약하고 불안한 거야. 조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런 사고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밖에 나오면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황량한 들판에 나 혼자 서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집착하고 광신적으로 몰입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독도 얘기라든지 전두환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이완용 그게 나왔던 거예요. 뭐 12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나온 거죠.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들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서 특히 이제 국방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
군인 출신 이런 의원들 보면서 저 국회에 김종대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거 김병기 혼자 약한데, 또 당하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이 계셨으면 하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김병주 의원 또 물론 이제 포스타까지 하셨으니까 또 뭐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저렇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따박따박 조목조목 따진단 말이죠. 그 성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퇴역 장성들. 장군들. 그 모임에서 김병주 의원은 뭐 쓰레기로 취급받는다면서요? 저기 제명 수준이라 그래요. 제명 수준. 사실상. 별들만 모임. 근데 사실은 자기가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왔는데 퇴역 군인들 사이에서 쓰레기 취급받아봐요. 제가 김용민이가 목사인데 목사들 사이에서 목사들 사이에서는 나는 신천지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또 김병주 의원의 마음을 또 10분 이해해 주신 거네요. 제가 정확하게 아마 그 성우 회장이 뭐 박희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박희도 최세창 뭐 이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계실 수가 없죠.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좀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해줘야 된다라는 그 주장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 설이 파다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 정치에 손 씻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빨리 22대 국회로 모셔와서 역할을 부여받아야 된다. 국민들의 부르심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진짜 이 군내에서 그 국민의 입장, 특히 그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야당 군사 전문가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 경기도 용인 수지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후보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뭐 야당은 항상 뭐 보수의 전유물처럼 돼버렸고. DJ가 97년에 이제 집권할 때 그 전에 그 선거가 이제 92년 선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군 장성 4명을 영입합니다. 보안사령관진은 강창성, 그렇지. 육사 교장했던 장준희, 그 다음에 그 호남 출신으로 이제 합참에서 요직을 했던 나병선, 그 다음에 이제 육사 17기 막내 임복진. 그렇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복진 의원이 헌정사상 육사 출신 야당 입당 1호예요. 그때 입당 성명이 목숨 걸고 입당한다 했어요. 그 육사 17기면 김진영 뭐 이런 사람도 아닌가요? 김진영, 허화평, 허삼수, 허화평 다 저 17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 대가리만 육사 11기지. 그렇죠. 주축은 육사 17기예요. 대령 그 당시 대령들. 그렇죠. 아니 저 정승화 연행 간 것도 육사 17기. 허삼수 간 거 아닙니까? 허삼수 그것도 17기. 뭐 해가지고 그때 17기가 주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수에 이제 호남 출신 장군이라 그러면 그 기수 내에서 일찌감치 제거 대상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힘이 97년 이제 대선 때 황장엽이 넘어오고 막 안기부가 북풍, 총풍 뭐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했잖아요. 이러는 와중을 헤쳐나가는데 전 나름대로 힘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야당의 안보 역량은 이게 굉장히 일찍 맞아야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맞아놔야지 이제 실수를 안 하고 그러는 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죠.